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이응재입니다. 닉네임 반포동호랑이.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자 김계수 농부 순천광장신문 발행인 칼럼입니다. 제목은 농산물 직거래의 어려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봄에 감자를 캐서 팔던 때의 일이다. 2시에 어느 소비자가 한 상자를 사서 먹고는 맛있다고 다시 한 상자를 주문해서 보내주었는데 처음 것보다 알이 작다고 불만 섞인 전화를 했다. 올해 감자가 맛이 좋고 잘 썩지 않아 호평만 듣던 터라 조금 당황스러웠다. 감자를 기계로 선별하면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이다. 선별기는 기계값도 문제지만 일꾼이 대여섯은 달라붙어야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서는 쓸 수 없는 물건이다. 사람의 눈대중이라는 게 워낙 불안해서 한 집에 물건이 반복해서 갈 때면 신경이 꽤 쓰인다. 쌀이나 콩처럼 말린 상태로 파는 농산물과는 달리 감자나 배추처럼 신선하고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태로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농산물은 판 뒤에도 은근히 걱정거리다. 실제로 농사를 시작한 초창기에 판매한 감자가 썩어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감자는 계속 일주일 정도 상처를 치유하고 수분을 뺀 뒤에 팔아야 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바로 보낸 탓이었다. 또 작년에 판매한 긴장 배추 중에는 봄에 김치가 물렀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볕이 잘 드는 밭에 심은 배추가 가을 날씨가 유난히 더운 탓에 겉은 멀쩡했지만 속에서 열을 받았던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듯하고 농사일의 즐거움이 싹 가시게 된다. 또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포기하고 공판장이나 농협에 한꺼번에 내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 곳에서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지만 물건의 품질에 관한 불만을 생산자가 아니라 중간 판매자가 받기 때문에 뒷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서 좋다. 물론 좋은 물건을 줘서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반면에 직거래 소비자들 중에서는 반품이나 변상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 가끔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듣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이다. 이런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보낼 때는 조금이라도 더 정성이 들어가는 게 인지상정이다. 내가 택배와 인터넷이 결합된 원격지간 거래보다는 가까운 거리 소비자들과 직접 물건을 주고받는 거래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다. 요즘 이른바 친환경 농사를 한다는 농부들은 한살림이나 생협 같은 직거래 단체에 고정적으로 납품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생산물의 판매에서 각자 도생이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농부들은 도시에서 귀농한 농부들을 중심으로 블로그나 밴드 등 이른바 SNS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다. 여기에서는 농사 짓는 모든 과정이 단계마다 사진으로 소개되고 간단한 설명이 뒤따른다. 때로는 도시민이 좋아할 만한 들꽃이나 에피소드 등을 곁들이기도 하고 도시민을 위한 체험 행사를 열기도 한다. 컴퓨터에 관해 무지한 나로서는 그 정성이 감탄스럽다. 농산일보다는 화면을 꾸미는데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간혹 어떤 농부들은 절이나 예배당에서 고독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림을 올리기도 하는데 마치 몸매 좋은 여자가 속살을 드러내 보이며 상품을 홍보하는 것과 같이 보여 같은 농부로서 민망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또 최근에는 정부를 중심으로 농업을 6차 산업이라 부르는 일이 잦다. 3차 산업까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바라 4, 5차 산업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까지를 합쳐 부르는 이름이라 해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서 이 세 가지 일을 해낼 수 있는 농부라면 대농이나 집단화된 경우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보존해왔던 소농과 고령농들은 이러한 농업 현실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끝입니다. 최근에 이문구 선생의 관촌수필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저는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냥 뭐 고령화되었다, 영세화되고 농촌에 사람이 없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관촌수필을 읽고 나서 그 뭐라고나 할까요? 뿌리?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뿌리가 여기 있었구나. 그런 그 공동체, 인간 관계, 가족 관계에 뿌리가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 칼럼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제 순천 광장신문의 발행일을 하는 게 이제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언론 활동도 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도 칼럼을 쓰는구나.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런 활동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관심이 높아지면 여론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의 칼럼에 관심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현실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농업과 농촌의 생태계를 유지, 보존해왔던 소농과 고령농들은 이러한 농업 현실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산, 가공, 유통까지 합치고 대규모화, 집단화되고 또 IT화되는 이런 못하죠. 60, 70 넘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생산하기도 이제 힘겨운데 이러한 것까지 하라는 거는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그 이제 평생 그 사무직으로 계시던 분이 공기업에서 일하시던 분이 60, 70 돼서 뭐 전혀 다른 일을 당신이 해봐라. 예를 들어서 그 홈페이지 만드는 일을 해봐라. 그리고 또 전혀 다른 환경에 전혀 다른 요구들, 무리한 요구죠.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딱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 여론화, 정치적인 힘을 모으는 뭐 그런 활동이 일단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분은 지금 사진 보니까 한 40대 중후반의 그 나이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40대, 50대를 주축으로 해서 30대, 20대, 10대까지 이러한 고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있어야 바로 이러한 농업 현실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결국에는 농업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그러한 이제 행정가들, 정치가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 기업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떡버무리나 좀 받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그리고 점점 쪼그라드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암울한 상황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즉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결 방책을 끈질기게 내놓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게 현지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그러한 힘이 작동이 되려면 결국에는 교육이죠. 젊은 층들이 비전 가지고 지도자를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의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을 지도자로 키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기쁨을 주려면 역시 문화적인 지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사만 죽살하게 짓고 뼈 빠지게 일하고 여가나 문화생활이 없는 이게 아니고 공동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뭐 야구장을 제공을 한다든가 축구장 또 뭐 수영장 헬스 그리고 또 뭐 그 독서 모임 또는 방송 활동 방송사도 이곳에 할 수 있죠. 지역 방송으로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 어떤 자생력을 갖추려면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건 제가 이제 제안한 아이디어고 그것이 실현이 되려면 역시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역시 정치인의 몫이겠죠. 시도지사, 군수, 또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이 정책과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는 결국 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얘기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데 이 현재 있는 농사 하시는 분들이 농사만 열심히 지어서는 안 되고 이 시장 군수들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층을 교육을 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